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미국의 여러 상징적인 장소에 남기려고 했던 일련의 시도들이 있었죠. 이게 단순히 이름을 알리는 걸 넘어서서 한 대통령의 유산과 국가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76m. 이게 뭐냐면요. 워싱턴 DC에 세우려던 새로운 개선문의 계획 높이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보통 개선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파리의 개선문, 멕시코의 혁명 기념비보다도 더 높게 만들겠다는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죠. 바로 미국의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말 그대로 세계 최대 규모의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새로운 애국의 징표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근데요,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정말 사방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 워싱턴의 그 상징적인 경관을 해치면 어떡하냐, 교통은 또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우려가 터져 나온 거죠. 하지만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개선문 계획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훨씬 더 큰 그림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이었을 뿐이에요.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제 이름이 붙은 도로 표지판을 보면 미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의 말어라고 리조트 근처 도로 헌정식에서 한 말인데요. 여기서 딱 보이는 거죠. 자신의 이름과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하나로 묶으려고 했는지가 말이에요. 그 뒤로는요, 정말 무슨 열풍처럼 이름 바꾸기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케네디 센터 같은 문화의 심장부부터 시작해서 미 해군의 최신형 전함, 심지어는 영주권 프로그램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이 붙게 돼요. 이건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기 브랜드를 새기려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장소를 넘어서 이제는 그 초점이 역사 기록 그리고 국가의 상징 자체를 새로 쓰는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이 철거는 연방정부의 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게다가 기존 구조물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그걸 그냥 깨버린 거죠. 당연히 역사를 훼손했다는 엄청난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물관 측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해명은 좀 애매했어요. 원래부터 작가 이름 같은 기본 정보만 제공하는 걸 검토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이미 커진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글쎄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화폐에 얽힌 아주 오래된 원칙, 일종의 불문율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살아있는 인물, 특히 현직 대통령은 절대 화폐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권력이 마치 왕처럼 한 사람에게 쏠리는 걸 막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상징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재무부가 바로 이 오랜 불문율을 깨겠다고 나선 겁니다. 건국 250주년 기념주화에 살아있는 대통령인 트럼프의 얼굴을 넣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거죠. 이 소식에 미국 정치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논란이 쌓이면서 대중과 정치권의 반응도 점점 더 거세지고 또 조직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걸 두고 김정은 같은 독재자나 할 법한 권위주의적 행위라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말로만 끝낸 게 아니라 곧바로 살아있는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 화폐에 등장하는 걸 아예 법으로 금지해버리자 이런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주요 언론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워싱턴 포스트는 민생을 챙겨야 할 때 자기 미화에만 몰두한다는 식으로 비판했고요. 뉴욕타임스는 이걸 다른 정치적인 실패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일종의 주의 분산 전략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케네디 센터의 이름 변경은 그냥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술가들이 공연을 거부하는 걸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법적인 문제 제기, 심지어 소송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 번졌죠. 예를 들어 유명 재즈그룹 같은 경우에는 재즈의 정신은 자유를 위한 투쟁이다라고 말하면서 공연을 취소했어요. 심지어 뮤지컬 해밀턴 제작진처럼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개명된 공연장에는 설 수 없다고 선언한 예술가들도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건물, 도로, 화폐, 그리고 역사 기록까지 이렇게 모든 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했던 시도들. 이게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유산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질문이죠. 트럼프 측의 입장은 명확했어요. 이 모든 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부라는 거였죠. 하지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걸 보고 권력을 이용해서 전례 없이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행태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두고 해석이 정말 180도 달랐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한 지도자가 남기는 유산과 한 국가가 지켜야 할 정체성, 그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건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